네, 부산 해운대의뢰 김미애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세종시의 어린이집 방문을 두고 육아 참사로 극단적 비난을 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늦은 결혼을 했고 여사께서 어렵게 임신했지만 또 안타깝게도 유산을 했습니다. 아마 육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온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문에 있어서 그 본질은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올 하반기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지요? 네. 장관님? 네. 네. 감사원은 취약계층 의료기관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백신 등 의료 방역 물품 수급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겠다는 것인데 네. 코로나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해 인명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통해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감사 필요성은 있지요. 네. 적극적으로 잘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표적 감사, 정치 감사로 주장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저희는 이걸 통상적인 정책 감사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가 다 잘못한 거 아니겠죠.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다면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남은 팬데믹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닌가요? 예, 그게 정책 감사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보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 긴 터널이 끝이 보인다. 21년 3월에는 기나긴 싸움도 끝이 보인다. 이렇게 빨리 끝나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도 곧 벗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번 정책 감사는 기본적으로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도 있지만 감사 시기, 범위 등을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역시 백신 도입에 있습니다. 2020년도로 돌아가서 보면은 국민들은 충분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질병청장님, 당시에 계약에 관여하시지는 않았지만 취임하신 후에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셨습니까? 백경란 청장님. 네. 아까 보니까 백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던데 잘 아시고 계시겠죠? 네, 도입 과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뭐 전부는 모르겠지만 자문위원회 한계가 있어서 다는 모르겠지만 질병청의 입장은 왜 백신 도입이 늦어졌냐에 대해서 질병청은 국내의 사정들을 고려한 결정이고 백신 확보를 위해 총력으로 대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PPT 보는 것처럼 지난 21년 9월에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께 질의했더니 당시 총리는 대응이 늦었다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청장께서 백신 늑장 대응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불확실성 하에서 여러 논의체를 통해서 정부 전문가들이 고심해서 이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백신 도입 관련해서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PPT 보세요. 백신 도입 TF, 범정부 지원위원회, 백신 도입 자문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목적과 역할이 대동소이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의사결정 내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백신 도입이 늦어졌는지 이건 언제쯤 알 수 있을는지 결국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비밀 유지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가능합니까? 네, 지금 외국 회사하고 계약 상황에서 비밀 유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회사하고 논의가 필요해 그러면 보입니다. 백신 도입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자문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최대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컨트롤 타워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뭐 하면은 곤란합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그럼? 지금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내용은 질병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께서 최종 결정권자로 보면 됩니까?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도입은 없이 기존에 계약된 물량 안에서 조정하고 관리를 있습니다. 청장께서 하고 계시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네,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청장이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PPT에서 보는 것처럼 도입 전에 주요 회의체 논의 내용을 보면 백신 개발 동향을 살피는 데 집중했고 도입 계획은 9월 중순에서야 국무회의에 첩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5월에는 영국, 7월에는 미국, 이스라엘 등이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사실상 그때가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조기 도입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11월에 제가 박능구 장관께 질의할 때도 가격을 박연행 중이고 모더나 화이자에서 빨리 계약하자고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11월 27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겨우 계약했고 12월에 대통령께서 모더나 CEO와 화상통화했고 2분기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겨우 11만 2천 회분밖에 안 들어와서 선구매 물량의 0.28%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종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 거는 맞죠? 과거의 일이잖아요. 네, 조금 지연돼서 진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장관께 저도 당부드립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현장에 좀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거기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자아 실현을 하고 또 보탬이 되는지 그걸 보시면은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에 가보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청장께 질의 드립니다. 백신 늑장 도입 이유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해외 백신 개발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론과 이와는 정반대로 국내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론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PPT에서 보는 것처럼 2020년에 돌아가 보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당시 문 대통령께서는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 또 11월에는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 다음에 1월에는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하셨고 당시에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같은 취지의 치료제 개발만 되면은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다는 치료제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치료제 개발 선두에 있었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민이 마스크 없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 정부 인사가 그대로 옮겨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유독 치료제에 집착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환상을 갖게 되었는지 매우 의문이고 이런 연유로 해외 백신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치료제 레키로나주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성인 환자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중증 환자 치료에도 뚜렷한 효과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자 효능 감소로 생산 1년 만인 올 3월에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이 치료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의료계에서도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정치 그만하라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실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인 노영민 실장은 상당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동양에다가 57년생 동갑이고 문 대통령도 2019년 5월에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 셀트리온 성공 신화를 언급했고 19년 1월에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같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와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왜 이런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었는지 이제라도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 감사든 다른 방법이든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여러 의문들이 해소되고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네. 네, 한번 그 백신 그 도입 과정을 뭐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또 감염병이 또 유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좀 더 완벽한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부가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코로나19 백신 도입 과정 점검하면서 팬데믹이 다시 발생할 경우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